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고요. 또 두 분의 태풍에도 피해가 없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성보감의 그 전략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주 풍요한 속에 그 빈곤한 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이라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인성보감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출몰하는 현대사회에서 지혜롭게 쓰고 살아가기란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지혜로운 소비는 전략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략은 물자를 소중히 여겨서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입한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러한 알뜰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구두쇠 행태를 넘어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소비 행태를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을 내세운 의류 판매가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입고 치울 옷을 앞다투어서 판매하는 패스트 패션은 소재보다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낮은 가격을 내세웠지만은 금전적, 물질적 낭비가 엄청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쇼핑 중독자들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있는 물건도 많은데 새로 사들인 물건으로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쇼핑 중독은 돈 많은 부유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발장이나 옷장에도 신지 않은 구두나 입지 않은 옷들이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쌓여도 구입 당시의 흥분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제품에 눈을 돌리는 과소비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과도한 소비는 낭비욕이나 허영심과 같은 무분별한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 지난날의 통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과소비 열풍이 각계각층에 널리 확산되어 가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런 일방적인 해석이 차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미덕이고 소비자는 왕이라는 그런 칭송하에서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보다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로 조장되는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첨단 생산 공정을 통해서 쏟아지는 각종 신제품과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특판 상품들이 아주 현명한 소비의 의식을 마비시켜서 근검 전략의 가치나 근검 전략의 미덕을 낡은 사고로 단죄하며 개조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 성철 종정스님은 생전에 헌옷과 같은 느낌을 주는 덧된 성복을 즐겨 입으셔서 사라져가는 전략의 가치를 세간에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 대세였고, 그에 따라서 소비 전략을 위한 판촉 활동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 극대화로서 최대주의가 우리 정신세계에 스며들어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다는 관념이 확산되어서 소비를 위한 소비를 부추겨 왔습니다. 이런 풍조가 지속되는 한 소비로 인한 풍요 속의 빈곤 상태를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도성장기 이후의 저속성장과 불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과잉 생산 그리고 과잉 소비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는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풍요사회가 아닌 충만사회를 지향하자는 제안은 그런 시도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죄송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무엘슨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 인간의 행복지수라고 주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가득 채워야 한다는 그런 집착이야말로 소비자의 그 주체적인 역량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인 키케로가 강렬한 욕망을 버리고 싶거들랑 그 어머니인 낭비를 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도 전략의 길은 작은 이익을 뜻하기보다도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미국의 근대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도 불필요한 것을 사게 되면 필요한 것을 버리게 된다, 팔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식당이 버려진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지요. The Real Junk Food Project라는 것의 그 공동 운영자이자 요리사인 아담 스미스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리는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지불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음식도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아서 전략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100여 곳 이상의 가게가 동참하고 있고 각종 기업과 푸드뱅크들이 발벗고 나서서 스미스에게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구입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는지 아니면 빈곤계층이 처리해야 할 기피 대상으로 의식되고 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고 정부, 기업, 또 시민사회 간의 협조체제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략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떠한 소비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기도 하고 또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소비자는 어느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느 누구의 삶이 아닌 본인만의 삶으로 간주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근검 전략은 과연 개발도상국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근검 전략을 꼰대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지구가 황폐화되고 있는 그리고 이 온난화로 지구가 죽어가는 이 현대에 여러분들은 과연
사치와 허영을 미덕으로 여기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 인성보감의 그 전략편을 소개하면서 떠오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